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입장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무슨 소리냐, 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이 나오자 선관위나 학계에선 곧바로 현재로선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이 미흡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민투표 제안을 처음 꺼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국민투표에 있어서 특히 재외국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국민투표를 띄우며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책임론을 꺼내들며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뒤집은 사실상의 권력 실세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저번에 나와가지고 왕장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법안 저지를 운운한 건 5년 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후보자에게로 화살을 집중시켜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여야는 당초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시점을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후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본회의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에는 중수청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중수청 합의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치열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어놨습니다. 이제 이만큼 흔들어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입니다. 자신의 저질렀던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고 검찰청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한국형 FBI, 중수청 설립 합의를 놓고 더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입법을 하기로 한 합의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합의가 됐고 결렬이 됐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중수청 관련 조항이 빠진 것도 민주당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중수청 설립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 정상화의 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와 결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에 나서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를 대체할 한국형 FBI를 설립하고 설립과 동시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팀 임현주 기자와 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네.
이 한국형 FBI라고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합의안에는 있었는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서는 붙이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의 큰 틀에서 보면은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 이 점에서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검찰의 권력을 줄여서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두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했다는 점, 또 별건 수사 일부를 제한한 성과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 한국형 FBI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수사를 담당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실행 방안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법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겠다고 제시했던 시점이죠.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중재안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같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민주당 생각은 원래 중재안 합의대로 사법개혁특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네. 이거 중수청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되면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 입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중수청 설립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많은 거죠. 또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은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관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요. 검찰 수사권 범위를 기존보다 많이 축소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정도 표현이 지금은 적당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민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역대 가장 빠른 11일 만에 개최가 되는 건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회담이 열리는 거라서 당선인 측이 마땅한 회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 뒤 일본을 순방하는 일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5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건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29년 만의 일로 윤 당선인 측은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국내 일정이 많거나 동선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교 관례로 볼 때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합동 기자회견과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된 뒤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 컨벤션 센터,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환영 만찬 장소도 시내 주요 호텔 등이 거론될 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만찬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죠. 쿼드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핵 무력의 선제적인 사용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공조가 첫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기 힘들게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근해로 전개시켜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의식을 가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쿼드와의 협력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신기술과 기후변화, 보건 등의 분야에서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미국은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길 원하고 우리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길 희망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국가들을 모아서 공급망을 꾸리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의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를 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한중 관계와의 균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입장을 감안해 바이든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